그러면 우리가 이제 몽고에 대해서 배워보기 전에 교과서 100페이지에 나오는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송나라가 있을 시절에 북쪽에 있었던 이 북방민족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거란족, 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 10세기에 야율 아보기라고 하는 인물이 거란족을 통일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요라고 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겠어요. 이 거란족들, 요 나라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가다가 중국의 연운 16주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요 농경지대를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러한 송나라는 문치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방력이 굉장히 약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요나라와 송나라 간의 대립에서 송나라는 패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많은 물자들을 제공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송나라의 재정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서하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11세기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들이 모여서 건국한 게 서하가 되겠습니다. 이 서하는 그 당시 이제 비단길의 중심에, 즉 비단길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요 동서무역을 장악을 하면서 동서무역으로 번영을 하게 되고, 송나라는 이 서하와도 대립하면서 서하와도 전투들을 벌이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앞서 거란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평화 유지를 조건으로 많은 물자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나라의 국가 재정 상태는 갈수록 더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왕안석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개혁을 실시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새롭게 북쪽의 여진족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여진족 중에서 아골타, 우리가 교과서에는 아구다라고 나오는데 둘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골타라고 하는 인물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돼요. 이 여진족은, 이 금나라는 그 당시 이제 송나라와 함께 연합 손을 잡고 북쪽에 원래 있던 이 거란족들, 요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요 나라가 사라지고 나서 요 나라의 세력권을 다 이 금나라 여진이 장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을 키운 이 금나라는 오히려 송나라를 침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당시 송나라 역시 또한 이러한 북방민족들 금나라의 침입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북쪽, 중국의 북쪽 땅, 이 화북지방을 모조리 빼앗기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남송이 성립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의 북쪽 화북지방은 이 금나라가 차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이제 북쪽에 거란, 요나라, 서하, 여진, 금나라, 이러한 북방민족들,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송나라와 그 당시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북방민족들에 대한 특징들 한번 살펴보면은, 이들은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중적인, 즉 두 가지의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북방민족이기는 하지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의 영토를 장악을 하게 되고, 이 송나라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의 영토를 장악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통치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인 게 아니라 두 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원래의 자신들의 전통적인 부족들, 자신들의 이 원래 부족민들을 통치하는 방식 하나와 중국인들의 통치하는, 송나라인데 중국인들의 통치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의 통치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란족들은 당신의 거란족들을 통치하는 제도 방식 하나와 중국인들, 송나라인들의 따로 통치하는 방식, 제도 요 하나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두 개 따로따로 나눠서 이중적으로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유한 문화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 북방민족들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의 영토들을 장악을 하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아무래도 송나라, 중국이 더욱더 발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러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너무 빠지게 될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너무 그 당시 발달되고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이 중국의 문화에 빠져들게 되면서 자신들의 문화, 우리의 고유한 전통, 고유한 문화들이 다 사라질까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까봐 걱정이 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펼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 거란 문자, 여진 문자와 같은 고유한 문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고유한 문화,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들을 펼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적인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이러한 북방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들이 되겠어요.